자, 이번에는 데이터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인덱싱 앤 슬라이싱. 첫째 시간에 이제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인 인덱싱, 어떤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서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게 인덱싱이고,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만 잘라달라고 하는 게 슬라이싱입니다. 이제 지금 예제를 가지고 해볼 텐데, 먼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예제 DAT라는 데이터라는 이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엑셀 형태의 이렇게 24명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아래로는 24개, 오른쪽으로는 22개가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컬럼 한 개만 선택해 볼까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R만 쓰면은 데이터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 22개의 베리어블 중에 나는 age, 즉 연령 변수,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요 변수만 선택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덱싱에는 대괄호를 쓴다고 했죠. 이 대괄호를 쓰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대괄호 안에 콤마를 중심으로 로우와 컬럼을 지정을 해둬야 됩니다. 즉 원하는 컬럼을 대괄호를 이용해 선택을 하려면은 앞에는 로우기 때문에 로우 칸은 비워둬야 되고, 뒤쪽에 원하는 컬럼을 써주시면 됩니다. 즉 한번 써볼까요? 자, 나는 데이터라는 파일 안에, 데이터라는 데이터 안에, 자, 로우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비워두고, 콤마, 컬럼 자리, 우리가 원하는 건 age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나오죠? 객체 age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에러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age는 숫자가 아니고 캐릭터이기 때문에 R에서 캐릭터를 이야기를 할 때는 꼭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 그래서 녹색으로 바뀌죠. 그렇게 해서 다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에러 없이 작동이 됩니다. 결국 age 24명의 환자에서 한 개의 베리어블 age만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직접 써도 되고요. 보시면은 age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베리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at 로우 자리는 비워두고 네 번째 컬럼을 선택해 달라. 이렇게 해도 똑같이 age만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달러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요. 바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dat age 해볼까요? dat 달러 age라고 하면은 쭉 24개 값이 나오는데, 값들을 보면 54, 45, 49, 26, 54, 45, 49, 26 같죠? 즉, 요 값들이 그대로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대괄호를 써도 되지만 달러를 써도 된다. 대괄호를 쓰면서 좀 에러가 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은 대괄호를 썼을 때와 달러 표시를 사용했을 때 차이를 혹시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대괄호를 썼을 경우에 분명히 이렇게 값이 반환이 되었고, 자, 직접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ge 자, A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이 되고, 그러면은 클래스 A는 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B 데이터 이번에 달러로 해볼까요? 하고 클래스 B 어떻게 되죠? 뉴메릭이라고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age만 잘라 달라고 할 때는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빨간 것만 잘라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것만 잘라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실제로 클래스가 데이터 프레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나머지 다 버리고 요것만 잘라달라. 하지만 달러 표시를 썼을 때의 데이터 age의 경우에는 뉴메릭, 즉 어떻게 반환이 됐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아니고 그냥 쭉 수치들만, 값들만 나열되어 있는 일종의 벡터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클래스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냐 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B가 데이터 프레임이냐? 아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A는 데이터 프레임이냐? 네 라고 나오죠. 즉 A는 데이터 프레임이지만 달러 표시를 썼을 때는 2차원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아니고 한 개의 그냥 벡터로 취급, 이렇게 주렁주렁 여러 개의 스칼라가 달려있는 벡터로 취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엑셀 파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필요할 때가 있고, 혹은 그 값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달러 표시를 사용하게 되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잘라낼 때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 슬라이싱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대괄호를 사용하되 반환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지 말고 똑같이 이렇게 벡터 형태로 해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 콤마 age라고 하고, 혹은 네 번째 베리어블, 그리고 drop true. 여기서 얘기하는 드랍이라는 건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드랍 포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보면은 달러 표시했을 때랑 똑같게 나오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는 잘 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 age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밑에 이제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개의 컬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방금은 age만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있는 데이터셋에서 age, treatment group, reverse losses, HCC 4개의 컬럼만 따로 떼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 DAT 로우 줄은 비워두고 어떻게 써야 되죠? age, treatment group, LC, HCC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명령어가 깨지기 때문에 R에서 우리가 A는 3은 되지만 A에 만약에 A에 1, 2, 3 3개를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했었죠? 항상 C로 묶어줬었죠.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여러 개의 베리어블을 묶을 때는 C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DAT 로우 자리는 비워두고 컬럼 중에서 여러 개의 컬럼이니까 나는 C로 그 컬럼들을 다 원하는 컬럼을 묶어주겠다. age, treatment group, LC, HCC 이런 식으로 묶으면은 어떻게 나오죠? 24개 케이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4개의 베리어블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코드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선호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이렇게 쓰는 걸 또 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좀 깔끔하게 쓰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var이라는 변수에 이걸 다 담는 거죠. treat, lc, hc 이렇게 다 담고 date a에 나는 여기에 또 길게 쓰기가 싫다, 모양이 안 이쁘다 해서 여기에 var을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죠. 이거는 코드 한 줄에 쓴 거고, 이건 코드 2줄로 나눠 쓴 건데,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됩니다. 이제 하나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변수, 요 4가지 변수를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쓸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한 개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꼭 무조건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고 개인의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숫자로 써도 되죠. 숫자로 4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니까는 4, 6, 7, 8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을 해볼까요? 아래 그림의 붉은색 영역을 선택하고자, 즉 쭉 있는 데이터 중에서 모든 케이스를 선택하고 앞에서부터 8개의 베리어블이네요. 앞에서부터 8개의 베리어블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데이트 로우 자리는 비워두고 콤마에 id 인덱스 데이트 뭐 줄줄 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이렇게 쓰려고 우리가 R을 하는 게 아니죠. 좀 더 편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로우 자리는 비워두고 첫 번째에서 우리 콜론을 쓰면은 계속 이어져서 숫자가 여기서 1,8이라는 뜻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1부터 8이라는 연속된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베리어블을 다 뽑아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id부터 인덱스 데이트부터 어디까지 뽑히지죠? hcc까지. 화면이 좁아서 다 안 나왔지만 hcc까지 나오죠. 이렇게 8개의 베리어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고요. 자, 그럼 조금 그 다음 난이도로 만약에 내가 요거를 빼고 앞에 있는 베리어블 모두, 뒤에 있는 베리어블을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또 이렇게 직접 다 이렇게 쓰면 안 될 거고.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걸 응용하면은 나는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까지 베리어블들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11번째 거는 빼고 12번째부터 20번째까지 베리어블을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니까 총 베리어블이 한 개가 빠지니까 19개 쭉 DNA 로그 값까지 베리어블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비어 있어도 쓰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되고요. 조금 더 그러면 우리가 좀 고차원적으로 하려면은 이것도 코드가 길죠. 이 코드의 의미는 뭔가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포함하는데 11번째는 빼달라는 뜻이잖아요. 빼달라는 뜻은 마이너스를 쓰면 됩니다. 로우는 비워두고 C1, 10, 12, 콜론 20 이렇게 할 거를 그냥 나는 컬럼 중에는 11번째 칼럼을 빼달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똑같죠? 쭉 그대로 나오고. 지금 이제 조금 차이가 뭐냐면은, 제가 요걸 처음에 만들 때 당시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리스크 그룹, 리전 이런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 끄트머리 좀 차이가, 실제로는 지금 현재 예제 파일에는 22개인데 요 책을 만들 당시에 예제 파일에는 20개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까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인덱싱, 슬라이싱을 할 때 원하는 거를 써도 되지만 내가 다 원하고 이것만 빼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를 쓰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로 형태로 이렇게 컬럼을 선택하는 거를 했었고, 지금부터 할 건 이제 로우, 가로로 쭉쭉쭉쭉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가로로 선택한다는 의미는 우리 분야에서는 사실은 해당되는 환자 한 명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첫 번째 환자 정보만 쭉 다 슬라이싱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괄호를 이용하면은 아까처럼 데이터, 이번에는 로우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되겠죠. 로우 자리는 첫 번째만 선택을 해달라. 그렇지만 모든 컬럼을 다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컬럼 자리를 비워두면 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죠? 환자는 한 명만 선택이 되고, 그 대신 변수는 22개 모두 다 선택돼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파란색 영역의 데이터가 선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된 데이터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A에 담고 A의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이런 데이터 프레임 형태에서 딱 요 한 줄만 그냥 잘라낸 것 뿐입니다. 요 한 줄만 잘라낸 것 뿐인 거지, 이 데이터의 골격은, 데이터 프레임으로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로우를 선택하는데 여러 개의 로우를 선택해 봅시다. 위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환자를 선택해 볼까요? 어떻게 선택하면 되죠? 데이트 1, 2, 3, 네 번째 환자를 선택해 달라. 이렇게 하면 또 에러가 나죠. 항상 어떻게 로우 선택은 끝났고 컬럼 칸을 비워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4명의 환자 데이터만 선택되게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되죠? 데이터 C에 1에서 4 컬럼 자리는 비워두고 이렇게 선택해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만약에 아이디가 1번, 4번, 9번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사람들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똑같죠? 직접 쓰면 됩니다. 1번, 4번, 9번째 환자를 로우를 선택하고 컬럼 자리는 비워두고, 그러면은 1번 환자, 4번 환자, 9번 환자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1번부터 4번까지 환자랑 5번부터 9번 환자는 빼고 10번부터 또 24번까지. 그럼 저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죠?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10번부터 24번까지 선택을 하고 로우 칸이 끝났고 컬럼 칸은 비워놔야죠. 일부러 이렇게 제가 넓게 비운 겁니다. 한 칸 비우나 두 칸 비우나 똑같습니다. 값은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 6, 7, 8, 9번 환자 비고 10번부터 24번까지 그대로 환자가 선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컬럼 하나를 선택해 봤고 로우를 선택해 봤는데, 이제 컬럼도 같이 선택하고 로우도 선택하고 둘 다 동시에 한번 해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여기 노란색 영역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노란색 영역이라 함은 케이스, 즉 로우는 1번부터 6번 환자까지이고 컬럼, 베리어블은 id부터 HCC, 즉 앞에서부터 8개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요? 데이트, 로우는 환자 1번부터 6번까지 맞죠? 컬럼은 직접 써도 되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1번부터 8번째까지 컬럼을 선택해 달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6명의 환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확히 노란색 영역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8개 베리어블인데 1번부터 6번 환자, 11번부터 16번의 환자. 자, 데이트, 로우는 1번부터 6번까지 환자, 11번부터 16번까지 환자. 로우는 다 선택을 했고 컬럼은 1번부터 8번까지 컬럼을 선택하면은 똑같죠? 1, 2, 3, 4, 5번, 6번, 6번, 11번부터 16번까지 16번. 즉 우리가 원하는 이 두 군데의 노란색 영역의 데이터만 선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또 실습인데요. 이번에는 컬럼 쪽에 2개를 둔 거죠. 컬럼 쪽에 6명의 환자에게서 첫 번째, 8번째 베리어블, 9, 10, 11, 12, 13, 14번째 베리어블부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숫자로 이렇게 직접 쓰면 되죠. 직접 쓰면 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도 앞에서 배운 것처럼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그대로 쓰면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정 조건으로 선택하기인데요. 이제 앞에서는 뭐 몇 번째 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의 어떤 베리어블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값 id가 12번인 12번째 환자의 ALT 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바로 엑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지만 아래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12번째 환자에서 이제 ALT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데이트 12번째 환자니까 로우는 10이겠죠? 그리고 ALT 값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항상 따옴표로 이렇게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은 486입니다. 486이라고 뜨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하는 거. 아까는 그냥 이렇게 1번, 4번, 5번 환자를 골라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전체 24개의 케이스, 24명의 환자들 중에서 연령이 50세 이상인 케이스들만 골라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 데이트 중에 연령이 50세라는 건 조건이죠. 그 조건에 해당되는 케이스들은 전부 다 뽑아야 되겠죠. 즉 가로로는 전부 다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로우에 들어가느냐 컬럼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age라는 조건은 로우에 들어가겠죠. 즉 데이트 age가
50일 경우 모두 다 뽑아달라. 그리고 컬럼 모든 변수를 다 넣어달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떻게 되나요? 총 11개의 케이스가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된 케이스들의 환자들의 에이지를 보시면 54세, 50세, 50세 전부 다 50세 이상이 됩니다. 즉 이거의 의미는 이 데이터 중에 에이지 값이 50세 이상인 이 가로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반환을 할 때 모든 칼럼을 다 반환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 사람들의 에이지만 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에이지 50세 이상에서 나는 에이지만 원한다. 어떻게 되죠? 에이지만 나오는 거죠. 앞에 요거는 모든 데이터를 다 반환해 달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된 이 로우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서 요것만 반환해 달라.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오류 내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데이터 맞아 50세 이상에 골라내 봐야지. 에이지 50세 이상 그리고 로우는 했으니까 칼럼은 비워두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에러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항상 여기에 그냥 에이지라고 독립된 변수로 두면 안 되고 이 에이지는 어디에 있는 에이지인가요? 데이터 안에 있는 에이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나는 이 대괄호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대괄호의 의미는 앞에 있는 이 데이터 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슬라이싱을 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데이터를 아예 이걸로 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 데이터 에이지가 50세 이상인 사람을 골라달라 해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내용이 조금 빠른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했던 방식, 자, 이 방식과 이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식과 이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방식은 50세 이상을 만족하는 환자들만 선택하되 모든 컬럼을 다 반환하는 거죠. 왜 모든 컬럼을 다 반환하는 거죠? 이 DAT라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로우의 조건을 걸고 해당되는 컬럼도 다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 조건이 들어있는 이 앞에 있는 이건 뭐였죠?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었죠? 이 뭐라 그랬나요? 이거는 한 줄짜리 벡터였잖아요. 벡터 맞죠? 벡터였죠? 뉴메릭 즉 벡터입니다. 벡터가 맞느냐? 네, 벡터가 맞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자체가 앞에 있는 이 자체가 이미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 안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만 골라내는 겁니다. 값들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우 컬럼 다 지정을 해줘야 되지만 이거 자체는 로우 컬럼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는 그냥 한 줄짜리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아 로우를 선택했으니까 컬럼 자리는 비워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데이터 에이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랑 다르게 여기에는 데이터 안에 뭐 LC도 있고 HCC도 있고 인덱스 데이터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이 코드는 지금 현재 이 코드는 이 조건을 이 안에서 찾아달라는 건데 이 안에는 지금 데이터 에이지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50세인 것만 골라달라는 거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로우라든지 컬럼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거는 첫째 시간에 배웠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1, 3, 6, 9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자, A 중에 A가 3보다 큰 걸 찾아달라. 6, 9다. 이것과 똑같은 거죠.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형태가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뭐 로우를 해달라, 뭐 컬럼을 해달라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복합 조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령이 50세 이상인 남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메일을 한번 셀렉션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데이터에 어떻게 데이터 에이지 50세 그리고 조건에 한 개 더 있죠. 50세이면서 메일이니까 AND가 돼야 되겠죠. AND 젠더가 메일인 사람
이렇게 쓰면은 이제 에러가 납니다. 이제 이렇게 쓰고, 아 맞아, 이런 게 콤마 여기 비었으니까 있으면 에러가 나오죠. 예기치 않은 등호입니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같아라는 의미는 R에서는 등호가 아니고 꼭 등호 두 개입니다. 등호 두 개. 즉 여기서는 어떤 코드가 잘못됐느냐, 젠더는 M이라는 것을 표현하려면은 젠더 등호 등호 메일 이렇게 돼야지만, 아 여긴 섹스 젠더로 안 돼 있나요? 봅시다. 젠더로 되어 있는데, 아 여기서 저 잘못 썼죠. 그것도 빠졌죠.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남자만 포함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많이 하는 에러 중에 하나가 제가 범했었죠. 데이터 에이지라고 써야 되고 데이터 젠더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배워보았습니다.